피카소는 위대한 화가입니다. 대체 왜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피카소에 대해 배웠죠. 그래서 그가 위대한 화가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대한 화가인지는 잘 알지 못해요. 오히려 이해가 안 가죠. 그럴 법한 것이 솔직히 그의 그림은 그렇게 잘 그린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대학교에 들어와서 미술사를 배워도 피카소가 위대한 화가라는 건 알려주지만 왜 그런지는 잘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술사학과 수업을 들었는데도 그가 입체주의와 추상을 탄생시켰다고는 말하지만 입체주의와 추상이 왜 위대한 행위인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피카소가 대체 왜 위대한 화가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피카소의 양식이 왜 위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플라톤의 국가, 시편에서 나오는 모방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플라톤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 근대 시기까지 회화나 조각들이 받는 과소평가가 그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플라톤은 화가가 대상의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가 침대를 그리면 한쪽 면에서 보이는 부분만 그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침대라는 개념을 인식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그림은 침대라는 개념을 배운 그 장인이 제작한 침대를 화가가 보이는 그 현상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침대라는 개념에서 3단계나 떨어진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림만 가지고 침대라는 개념을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쪽 면만을 보고서는 그 현상을 그리는 것은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근대까지 이어졌죠. 그런데 피카소의 그림에서는 앞, 뒤, 좌우 모든 방면에서 바라본 대상이 등장합니다. 그림은 한쪽 면에서 바라본 형상을 그린 것에 불과하다는 플라톤의 주장을 단번에 깨버린 것이죠. 플라톤이 한쪽 면만을 보여주는 그림이 어떻게 개념이나 진리를 표현할 수 있냐 하는 질문에 그렇다면 여러 면이 보이는 그림이라면? 하고 피카소가 되묻는 셈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한 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의 모습을 한 평면에 보여주는 것을 바로 입체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조각이 최고인 거 아니야? 왜냐하면 조각은 앞, 뒤, 좌우 모든 것을 다 보여주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까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처럼 멈춰있는 하나의 장면이자 결국 보이는 현상만을 표현한 것이기에 개념을 드러내는 데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 조각을 만들어도 그것의 적절한 용도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게 따지자니 회화나 조각은 절대로 어떠한 개념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예술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눈앞에 보이는 침대를 똑같이 조각하더라도 침대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 유용성이나 아니면은 그것의 목적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침대라는 개념과 용도는 하나이더라도 현실에서의 침대는 여러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잖아요. 해먹이 있을 수도 있고 돌침대가 있을 수도 있고 호텔의 정갈한 침대나 집안에 푹신하고 아늑한 침대일 수도 있고요. 화가나 조각가는 그 중에 눈앞에 보이는 것 하나만을 보고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침대라는 그 개념 자체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피카소의 그림은 어떠한 구체적인 한 장면 또는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실현된 대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개념을 표현하는 필수 요소, 그것을 제외한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한, 즉 추상만을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가 소를 추상화하는 과정을 그린 그림인데요. 현실에서나 볼 수 있는 버팔로의 구상에서 소라고 하는 개념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점점 지워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추상만이 남는 것이죠. 이 추상을 보면 여러분은 뭐가 보이죠? 바로 소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봤었던 소의 모습들이 그려질 거예요. 그림으로는 개념을 드러낼 수 없다. 그림은 어떠한 것들의 모방품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플라톤에게 한방 먹인 것이죠. 결국 피카소의 그림이 위대한 까닭은 어떠한 현상을 모방하는 데 그쳤던 회화를 창조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회화적 측면에서만 피카소의 위대함이 드러날까요?
피카소가 결국 바꿨던 것은 대상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였어요. 앞서 플라톤이 말한 침대는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한 한 가지 예였습니다. 그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장면만이 다가 아니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한 대상이 개념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피카소는 개념에 대해 한 장면이 아닌 여러 방향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개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버팔로로부터 소의 개념을 뽑아낸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식은 삶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협된 시선으로 내가 겪은 경험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려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양한 각도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개념을 먼저 상정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그 안에서 정말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개념을 도출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상정하고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개념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거예요. 미리 상정한 그 개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편협된 시각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정말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개념 때문에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피카소는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세울 때에 한 가지 시선이 아닌 여러 시선으로서의 접근 방법과 더불어서 또한 그 개념을 상정할 때에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으로 나아가는 그 단순화를 소개해준 화가입니다. 이 때문에 그의 그림은 위대하게 평가받는 것입니다.